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방교초등학교 정원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원래 수학 그리고 수학 익힘책 문제 풀이 영상만을 업로드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계약을 해서 선생님의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는 동안에라도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길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10쪽 11쪽 그리고 익힘책 5쪽을 준비해주세요. 이제 수학 10쪽, 11쪽을 보면서 우리 첫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내용을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오늘 수업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놓을게요. 자, 첫 번째, 순서대로. 그리고 두 번째, 봉투 먼저 까기.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모두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1번 질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 탄 체험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첫째 체험 장소에서 7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밑에 질문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문제를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한번 직접 식을 세워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0명이 있었던 버스였죠. 그런데 거기서 7명이 내렸어요. 그리고 11명이 추가로 탔으니까 더해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순서대로 있죠? 순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산을 차례대로 해볼게요. 20 빼기 7은 13, 13 더하기 11은 24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벌써 정답을 너무나도 쉽게 구했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총 24명입니다. 왜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20 빼기 7 더하기 11 이 부분에서 더 센 부분을 그냥 먼저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0 빼기 7 더하기 11은 18이죠? 그리고 20 빼기 18을 계산을 해줬더니 답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럼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20명이 탄 체험 버스가 있는데 거기서 7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어요. 그런데 답은 2명이다? 계산을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답이 이런 식으로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덧셈 그리고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아래에 있는 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 있는 식인 31 빼기 12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 뒤에 남아있던 플러스 8을 마지막으로 계산해서 27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것은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11조 2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기념품 가게에서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와 500원짜리 엽서 1장을 사고 5,000원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거스름 돈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바로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고리 1개와 엽서 1장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열쇠고리는 3,500원, 그리고 엽서는 500원. 합쳤을 때 4,000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쇠고리 1개와 엽서 하나를 합쳤을 때 얼마냐,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5,000원을 냈을 때 열쇠고리랑 엽서 하나씩을 산다면 얼마를 거슬러 받을 수 있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열쇠고리 하나와 엽서 하나의 합쳐진 가격만큼 식을 통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선생님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탕을 하나 먹는다고 하면 만약에 이 사탕이 봉투에 쌓이지 않다면 그냥 입에 넣으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사탕이 봉투에 쌓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봉투에 쌓이는 사탕을 먹기 위해선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봉투를 먼저 뜯어야겠죠. 봉투를 먼저 뜯어줘야지만 여러분이 안에 있는 사탕을 꺼내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수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투랑 괄호를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봉투를 벗기지 않고는 사탕을 먹을 수 없듯이 먼저 여러분은 이 괄호를 벗겨줘야, 괄호를 벗겨주기 위해서 괄호를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괄호대로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 빼기 그리고 3500 더하기 500은 4000이죠? 5000 빼기 4000 1000원이죠? 거스름돈은 우리가 1000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럼 세 번째 동그라미 위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보세요. 아래 내용을 보면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항상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봉투 안에 들어있는 사탕을 먹기 위해서 먼저 봉투를 뜯어주는, 먼저 봉투를 해결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1 빼기 괄호 안에 12 더하기 8이 있으면 이 괄호 안에 12 더하기 8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앞에 있던 31에서 이 괄호 안에 20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산은 항상 순서대로 그리고 봉투,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3번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는 지금 두 가지 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식을 자세히 보면 숫자 그리고 덧셈과 뺄셈이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딱 한 가지. 그쵸? 두 번째 식에는 괄호가 있다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숫자와 그리고 덧셈 뺄셈이 같은 식이라 하더라도 괄호 때문에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부터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32 빼기 5를 먼저 계산해주면 27 그리고 남아있던 더하기 6까지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33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식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봉투에 쌓여있는 사탕이 있네요. 그럼 봉투를 먼저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5 더하기 6은 11이죠? 자, 그리고 32 빼기 11 계산해주면 2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에서 다른 것은 괄호 한 가지였는데 이 괄호 때문에 서로 계산 순서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계산 결과까지도 달라지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수학 10조 11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할 때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 순서대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계산을 하는데 봉투에 쌓여있는 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괄호를 항상 먼저 계산을 해준 이후에 나머지 식을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계산 순서를 지키면서 수학 익힘책 6쪽과 7쪽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수학 익힘책을 준비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수학 익힘책 6쪽, 7쪽을 풀기 전에 먼저 앞에 5쪽을 풀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익힘책 5쪽을 풀어주세요. 그럼 1번 계산해보세요.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 더하기 85 한번 그대로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9 더하기 5는 14이지만 1을 받아 올림 해줍니다. 4 더하기 8 12인데 아까 올렸던 1까지 더해서 13이 돼서 134가 됩니다. 그 다음 272 빼기 26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빼기 6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뺄 수가 없네요. 그럼 앞에서
10을 빌려옵니다. 자, 그럼 12 빼기 6을 계산해 볼게요. 12 빼기 6은 6이죠? 그리고 아까 6에서 2를 빼줍니다. 4. 그리고 2는 그대로 내려와서 정답은 246입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226 더하기 497. 물론 암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암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세로셈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셈으로 다시 써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더하기 7은 13이죠? 1이 올라갑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9는 12입니다. 1이 올라가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4는 7이죠. 답은 그래서 723. 그리고 마지막 932 빼기 295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35 빼기 295. 세로셈으로 써주고 5 빼기 5는 0. 3 빼기 9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1만큼을 빼서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13 빼기 9는 4죠. 그리고 8 빼기 2는 6. 이렇게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답을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그럼 일단 모든 6개의 식을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계산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값이 같은 것끼리 이어주면 되겠죠? 170끼리, 738끼리, 338끼리 이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번과 4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계산을 해주면 120, 120, 145, 146. 그럼 이 친구들끼리 이제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서로 크기가 같고 146이 145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4번 숫자 퍼즐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645, 니은은 459, 디귿 95, 리을 54, 미음이 42, 그리고 비읍 216까지. 만약 실수했던 문제가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우리 수학 익힘책 6쪽 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웠던 수학의 익힘책 부분을 풀어볼 겁니다. 하지만 수학 익힘책 맨 뒷부분에는 답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혼자 채점을 하고 싶다면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에만 선생님이 찍는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것 같은 문제들 부분만 자세하게 찍어서 올리려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정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우리 아까 항상 계산은 순서대로 하라고 했죠? 가장 앞쪽에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두 번째 식을 보았더니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봉투에 쌓여있는 부분, 괄호로 쌓여있는 부분부터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 2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문제에 나와 있는 식대로 계산을 하면 되고 계산 순서를 같이 표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앞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두 번째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해주면 정답은 63입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봉투, 괄호에 쌓여있는 부분부터 계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두 번째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17입니다. 3번 문제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봉투에 쌓여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괄호가 있네요. 여러분, 봉투에 쌓여있는 사탕을 그냥 먹으면 안 되듯이 괄호를 풀어준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내반 학급 문고에는 동화책이 55권, 위인전이 28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권을 친구들이 빌려갔습니다. 남은 책이 몇 권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친구들이 도대체 몇 명이길래 36권이나 빌려간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GN의 반에 있던 책들을 다 더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빌려간 36권을 빼줘야겠죠. 계산을 해주면 83 빼기 36 47입니다. 정답은 47권.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있는 음식의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수는 돈가스를 먹었고 슬기는 김밥과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연수는 슬기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연수는 돈가스를 먹었고요. 그리고 슬기는 김밥과 떡볶이를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슬기. 연수가 먹은 음식의 가격과 슬기가 먹은 음식의 가격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빼줘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식을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계산을 해주면 7,500 빼기 6,000이기 때문에 답은 1,500입니다. 1,500원. 그리고 마지막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다시 식을 만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25개의 사탕 중 어머니께는 13개, 그리고 아버지께는 7개를 같이 드렸기 때문에 두 분에게 드린 사탕을 먼저 합치고 그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체 사탕의 개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25 빼기 20.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정답은 5입니다. 오늘 수업은 잘 들으셨나요?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질문할 내용이 있는 친구들은 EBS 온라인 클래스의 1대1 질문방, 1대1 소통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학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